자, 그러면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전체 내용을 다 파악을 하셨다고 보고 제가 느낀 거는 오늘 첫 기조 강연 내용은 보면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 인공지능 쪽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까 LG AI 연구원에서 만든 그 헥사원이라고 그죠? 그게 라지 랭귀지 모델은 아니지만은 중급에서는 거의 세계 정상급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로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 융합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게 모든 조직이 사실 바뀌어야 되는데 학교가 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차세대 젊은 사람들을 길러내는 어떤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임칠일 교수님 AI 아예답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먼저 그 학교 선생님들이 바뀌고 그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바뀌고 학교가 전체가 바뀌는 그런 거죠. 그리고 아까 보니까 그 로이어 쪽이죠. 그 시니어 로이어하고 주니어 로이어가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서바이벌 할 가능성이 이제 인공지능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서바이벌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그 분야의 지식을 본인이 이제 연륜으로 이렇게 극복을 했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인공지능 이런 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을 오늘 들었는데 또 학교 현장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 아까 보면 실제 인공지능을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수업을 한 내용을 보니까 이거 옛날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토론할 주제는 조금 더 그래도 이제 백투 더 베이직이라 해가지고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런 어떤 AX 시대, AI 디지털 역량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그래도 지금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왜 이런 역량과 이런 변화를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느냐? Why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Why에 대한 그 궁금증이 확실히 본인이 했던 그런 내용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게 된다면은 그 자체가 동기부여가 되니까 자기들이 그런 역량을 길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AI 디지털 역량, AX 역량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을 길러야 될 건지 그걸 또 사실은 우리가 나름대로 안목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럼 그런 어떤 역량들을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배울 수 있느냐? 스스로 배우든지 아니면 우리 멘토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배우든지, 그죠? 그게 핵심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 분의 전문가분들이 다 현장 근데 학교가 아니고 그 기업 쪽의 전문가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일단 간단하게 한번 아이스크림 미디어 현준우 대표님하고 앨리스 그룹의 이준호 리더님, 그다음에 데이원 컴퍼니 신건호 본부장님 간단하게 한번 회사를 있답니까? 한 짤막하게 좀 홍보 뭘 하는 회사인지 그걸 좀 말씀을 먼저 좀 차례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 미디어에서 온 현준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초등 선생님은 모두 아마 아이스크림 미디어라는 회사의 서비스인 아이스크림을 모두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도 저희가 하이클래스라고 하는 알림장 앱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장 앱도 사실은
전국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까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근 한 300만 명의 학부모님들이 매일 방문해 주시는 알림장 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는 주로 교과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학습 용품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가 초등학교 교과서 그리고 AI 디지털 교과서 이런 데 중심인데 앞으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까지 저희 교과서 만들고 그 다음에 연수하고 그래서 선생님을 위한 서비스를 더 잘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스 그룹의 이준호라고 하고요. 앨리스 같은 경우에는 AI 컨설팅, 그리고 GPU 클라우드, 그리고 교육, 플랫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산에서는 이제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부산 에듀원을 저희 앨리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등 정보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디지털 교과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된 두 개 모두 앨리스 플랫폼 진행하고 있고 그 중에서 저는 이제 B2B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클라우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경험을 오늘 들려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형 컴퍼니 신건호라고 합니다. 저도 부산에서 태어나가지고 초중고를 다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다시 고향 방문하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 또 연사분들이 사투리를 쓰시다 보니까 저도 점점 이렇게 사투리가 좀 다시 살아나는 걸 좀 느꼈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저한테 좀 세 가지 큰 포인트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생각은 일단 제가 대형 컴퍼니라는 회사에서 B2B 교육, 그러니까 기업 교육을 맡고 있고 이제 생성형 AI 교육을 기업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생성형 AI 교육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 이 교육을 더 잘하기 위해서 빅테크 리더 분들이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것도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런 리더분들이 얘기하는 건 이제 AI에 사람이 뭐 대체되거나 하는 게 아마 한 10년 정도 걸릴 것이다라는 이제 그 10년의 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두 번째 포인트로는 이제 제가 다음 달에 애가 태어나는데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10년 뒤에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10분의 1이 되면 난 우리 애한테 이제 뭐 가르쳐야 되지? 라는 고민을 처음으로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행사에서 너무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정말 이 교실이라는 현장 속에서 생성형 AI는 막을 수도 없게 치고 들어오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될까? 융합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을 택하는 게 맞을까? 이런 세 가지 포인트에 생각을 하게 된 되게 뜻깊은 행사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씩 제일 중요한 게 저도 뭐 마찬가지로 밑에 이제 학생들도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해야 되고 내 자녀도 있고 그죠? 근데 이런 어떤 시대에 왜 이거를 네가 이쪽 역량을 이런 어떤 문화를 빨리 접해야 된다. 왜?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예?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도 그런 말은 많이 듣는데 나는 좀 원하는 건 뭐냐면은 실제 조금 남한테 그 이유를 이야기했을 때 진짜 몸에 좀 꽂히는 느낌이잖아요. 이거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뭔가 어떤 그런 그런 거 없을까요? 우리 현대. 네. 오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뭐 의견 말씀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시겠습니다만 가장 큰 거 이제 우리나라가 1년에 한 100만 명씩 태어나다가 계속 줄어서 지금 한 20몇만 명 정도까지 들어와 있어서 23만 명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는 좀 더 반등하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100만 명 중에 우리가 잘 가르치고 선발해서 한 20만 명, 25만 명 잘 선발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정책이 큰 틀에 흘렀다라고 하면 이제는 25만 명밖에 안 태어나니까요. 이 25만 명을 잘 진짜 모든 아이들이
국가의 동량으로 잘 키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버릴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학생 하나하나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도 이제 많이 봤지만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예측이 불가능한 정도까지 간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경력 있는 변호사가 먼저 힘들까요? 아니면 경력 없는 새로운 변호사가 힘들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몇 년 전에는 AI나 디지털이 세상을 어떻게 바뀔 거냐 하면 일반적으로 계속 하던 일을 하는 것, 예를 들면 TM이라든가 내지는 뭐 CS라든가 이런 게 먼저 바뀔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사실 코딩하는 친구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빠르게 세상이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 학교는 이 빠르게 변화할 때 어떤 걸 해야 될까? 결국에는 빠르게 변화하지만 그 밑에 있는 빠르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이 학생들 개인에게 잘 쌓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만 초중고등학교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변하지 않을 것, 한 개인이 누군가에게는 모두가 필요한 그 내용들이 잘 쌓이게 해줘야 되는 것, 이거를 가장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작업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조금 더 나누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 금방 말씀하신 게 이제 약간 구조적인 문제를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인구가 지금 줄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 많은 인구에 대해서 일일이 이렇게 잘 개별적인 어떤 어프로치가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은 인구가 감소됐지만은 그래도 양질의 그 뭔가 서포트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뭐 나름대로 그런 어떤 구조적인 어떤 상황에 있다. 뭐 그런 내용도 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준호. 네, 겹치는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요즘 기업 교육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이제 AI라는 도구가 뭔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기업들이 AI를 써도 잘 못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A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그 기업 내에서 모든 업무들이 자동화가 많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신입 직원들 채용이 많이 준 상태죠. 네, 당연히 이제 아까 질문 주신 거 이어서 답변 드리면 이제 그런 직장인들 기준으로는 이제 생존 이슈가 됐습니다. AI 도구를 잘 쓰는 사람은 이제 생산성이 높을 거고 이제 그걸 이제 초중고에 대입해 보면 이제 그들은 지금부터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당연히 지금 8세 미만은 인공지능이 없던 시대를 생각도 못할 거고. 네, 그래서 그 도구를 잘 써야지만 이제 사회에 나와서 생존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인구가 적어져서 이제 가능한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시대 100만 명이 태어났다면 그 평균적인 지능을 가진 친구들은 더 사회에 합류하기 힘든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네. 신근호 본부장님은 뭐 첨부할 내용이 있습니까? 더. 네네. 두 분 생각에 동의하는 바도 있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토론인 만큼 좀 도발적인 아젠다를 하나 던져보고 싶은데,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K-12 교육, 초중고에서는 철저하게 AI를 쓰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오늘 되게 강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이라는 건 기업 교육에서 되게 중요하고 임직원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게 맞는데요. 오늘 발표 들으면서 느꼈던 건 AI가 잘못 교실에 결합이 되면 이건 학생들이 시간당 만들어내는 생산물의 양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 되겠다라는 좀 우려도 들었습니다. 물론 GPT를 학생들이 쓰면 시간당 더 많은 문제도 풀 수 있고 수학 문제도 풀 수 있고 과제도 많이 만들 수 있고 또 보고서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사실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거는 결국 경쟁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포인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초중고 때 배우려고 저희가 학교 다니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초중고 때 배워야 되는 건 2개 정도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현실 세계가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자기 머리로서 고민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현실 세계 속에서 내가 어떤 목표를 한번 추구해 볼까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스스로의 머리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공의 지능에게 맡기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제가 피타고라스 원리 배울 때 이제 뭐 수학 선생님이 피타고라스 원리를 뭐 잡지 안 보고 뭐 책 안 보고 증명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길래, 전 착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시킨 대로 열심히 백지를 펴고 유도를 해보고 이게 왜 안 되지 하면서 그 책을 펼쳐보고 싶은 마음을 되게 참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꾸역꾸역 하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논리적인 연역적인 어떤 논리들의 흐름이 결국에는 어떤 유용한 결론에 도달하는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서 이렇게 해서 수학 선생님이 이거 직접 유도해보라고 했구나, 답지 보지 말라고 했구나를 느꼈습니다. 근데 아까 GPT한테 피타고라스 원리 이제 증명하는 원리 10가지 알려주니까 10가지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학생들이 그냥 GPT를 쓰게 되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10가지나 이렇게 GPT가 다 알려주는데 제가 왜 유도해야 돼요? 할 것 같아요. 그러는 순간 진짜 내 머리로 사고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극단적으로 토론의 주제를 던져보자면 우리가 오히려 교실에서 선생님들의 능력을 증강시키는 데는 AI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오히려 학생들에게는 AI를 빼앗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맞을까요? 빼앗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까요?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AI 교육은 명확하게 교실이라고 하는 걸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기본적으로 교실을 전제하고 있고, 교실의 모습은 선생님과 혹은 지도자 혹은 교수자와 그 다음에 학생이라고 하는 가르치는 사람 혹은 진행하는 사람 그리고 배우는 사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중고의 AI 교육이나 내지는 수업은 실질적으로 그냥 모든 아이들에게 니네가 마음대로 해봐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주도하고 학생이 중심이 되는 수업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임철일 교수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AI를 학교에 적용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선생님이 AI를 받아들이고 선생님이 AI를 도구로 활용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배양을 모든 선생님이 동시에 초등학교 17만 선생님이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선도교사를 만들고 뭐 이런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확산하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결론은 선생님이 그걸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AI를 활용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수업의 중심은 이제 학생 중심이 돼야 되고, 툴을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는 건 오늘도 많은 분들이 보여주셨지만, 사실은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그리고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수준에 맞게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정리는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고 또 그걸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그거의 시각은 늘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잘 쓰게 할까,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잘 쓰게 하는데 어떻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할까, 그리고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이 데이터로 남아서 그 데이터가 누적돼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생님이 아이들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잘 확인하고, 그래서 결국 아까 정재영 교수가 얘기한 예를 들면 하이테크, 하이터치가 가능한 이러한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고, 그게 또 우리가 공교육에서 초중고에서 지향해야 될 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교사님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AI 활용이 극대화돼야 된다는 거 완전히 동의를 저도 하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학생들이 GPT를 쓰는 것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심플하게 질문을 바꾸면 학생들은 GPT를 쓸 수 있어도 되는가 아닌가 이거든요. 저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고등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뭐 미적분 왜 배워요? 뭐 덧셈 뺄셈 왜 배워요?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적분을 배우는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 있다.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는 GPT가 뭐 미적분을 대신해 주는 걸 넘어서 대학 교육에 있는 되게 복잡한 유체역학 방정식까지도 답을 내주다 보니까 아이들은 더더욱 GPT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할수록 얘가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에 대한 로직과 답을 알려주는데 근데 내가 왜 미적분을 배워야 돼요? 통계를 왜 배워야 돼요? 통계 얘한테 시키면 다 해주는데요? 라는 질문을 던질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더욱 GPT를 그러니까 AI를 직접 쓰는 환경 자체가 점점 더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더 강하게 뺏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GPT를 뺏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다른 두 분 생각도 궁금합니다. 그래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정도는 그 이야기 아까 정재영 아까 그 캐리스 원장님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 약간 그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가게 들려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그 가게 주인하고 옷을 뭐 좀 많이 저기 주인한테 내가 우리 챗GPT 말 활용하냐 하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때 주식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좀 활용하면 많이 도움 안 되는 거야 내가 했는데 본인이 이제 딱 GPT를 이제 그 보이스 톡으로 하는 GPT를 딱 열어가지고 바로 그냥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챗GPT한테 비트코인 지금 팔아야 됩니까? 살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그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챗GPT에서 나오는 게 별 의미가 없는 정보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같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도구로 내 사고 어떤 나의 어떤 그 어떤 thinking 프로세스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사고를 조금 더 고도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이걸 활용한다면은 이게 이제 교육적으로 굉장히 자기 성장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단순히 뭔가 자기가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학습이라는 게 어떤 굉장히 사고를 하는 사고 능력을 키우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챗GPT가 대신하게끔 하면은 그건 망하는 길이잖아요, 그죠? 그런 입장에서는 조금 더 뭔가 이게 앞으로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들이 지금 다 풀었잖아, 그죠? 지금 남아있는 문제는 진짜 더 어렵고 더 난해한 이런 문제들이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야 우리가 나갈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도구, 문명의 이기 그죠?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을 활용했을 때 굉장히 저는 가능성이 좀 많이 생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저기 플로우에 혹시 누구한테 이제 왜 이걸 우리 이런 역량을 길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런 말을 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뭐 이런 내용 없습니까? 혹시 플로우 쪽에? 예,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예, 우리 부산대학교 박수홍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저는 제가 질문 드렸는데 혹시 좋은 답이 있는지. 예. 우리가 이제 결국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게 되는 동기는 결론은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얘기가 마지막 결론 한마디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이제 주체자는 인간이 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을 대상으로 어떻게 먹고 살 건가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교육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인간을 어떻게 교육시킬 건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당장 급하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할 부분에 대한 거는 인구 5천만 되는 사람, 이 대한민국이 사람이 줄고 인구가 준다라는 걱정보다는 전 세계 70억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데는 교육학 쪽에서는 어떻게 각 분야 대한민국을 구축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이 국가기관의 기관들이 있는데 각 구조 단위의 그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의 최고 AI 전문가든지
아니면 빅데이터 전문가든지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각 대학 교육을 전문화하는 또 전공하고 있는 분들께서 새로운 국가관을 국가의 어떤 거에 리더로서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로서 각 부처의 장관으로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오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많은 이렇게 교육자분들께서 굉장히 그 심도 있는 교육을 해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진도가 나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300명 되는 이 국회의원들이 AI를 놓고 초등, 중등, 고등 하듯이 그렇게 한번 측정을 하고 그런 연구를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전 세계 70억을 갖다가 리딩하고 또 지도하고 또 전 세계의 어떤 국가관을 갖다가 아름답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왜 우리가 이런 어떤 AX 역량을 길러야 되고 이런 관점에서 지금 나온 말 중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게 개인 차원이든 조직 차원이든 국가 차원에서 지금 생존하고 지금 관련된다 이런 말이 지금 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근데 이거 인공지능 이런 거 내가 안 배워도 살아가는데 앞으로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는 왜 이거를 이제 이런 역량을 길러야 되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죠? 그거에 대한 조금 진짜 뭔가 와닿는 이런 걸 좀 찾고 싶은 게 내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오늘 사실 토론 주제로 했습니다. 근데 아까 금방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하여튼 업계, 학계 모든 분들이 노력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변곡점에 어떻게 보면은 노력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최첨단의 어떤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일반 시민들도 포함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니고 모든 이 관련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본인의 어떤 역할을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탑 레벨의 국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혹시 지금 시간이 근데 우리가 이 토론 주제 3가지를 했는데 나는 빨리 끝날 줄로 생각했는데 지금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Y에 대한 질문은 이 정도로 좀 하고 그 다음에 How하고 이제 What 구체적으로 어떤 걸 길러야 되고 또 어떻게 특히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그게 가장 좀 궁금한 내용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2가지 중에 하나만 말씀하셔도 되고 2개 더 동시에 말씀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고 싶는데 어느 분부터 할까요? 어떻게 이걸 길러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을 길러야 되는지. 네. 저도 옆에 있는 본부장 똑같은데 제 아이가 올해 초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네. 낳기 전까지는 이제 애가 AI를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오늘 사실 수업 사례 보고는 잘 써야 되겠구나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도 많이 찾아봤는데 이제 점점 아이들이 영상에 노출도 많이 되고 그런 게 점점 많잖아요. 글 읽기도 싫어지고 사실 저도 글 읽기가 점점 더 싫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능력이 초중고 때 길러지지 않으면 영원히 안 길러질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을 어떻게 예를 들면 운수 좋은 날을 읽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봤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숙제를 내주거나 문제를 풀어서 시험을 치겠지만 근데 그게 요즘 시대는 안 먹힐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재밌게 할까? 그러면 인공지능을 써서 내가 선생님이라면 혹은 내가 조금 학습에 열정 있는 학생이라면 이제 운수 좋은 날 결말을 예측할 수 없는 쇼츠를 만들어줘, 네컷 만화를 만들어줘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 방법에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처음에 그 학생이 똑똑한 학생들은 스스로 찾겠지만 그게 아닌 학생들 대상으로는 그 교육자가 어떻게 하면 너가 더 잘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줄게. 이 방법을 써보고 너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찾아봐. 이렇게 저는 교육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제 친구도 이제 인공지능학과 교수인데 저랑 출산 시기가 거의 똑같아요. 그 친구는 지금도 GPT한테 애기 앞에서 말을 시키고 있긴 합니다. 이게 뭔지 영어로 설명해줘. 이게 뭔지 뭐 한글로 설명해줘. 이제 기기를 써서 육아를 하고 있긴 합니다. 물론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거나 인공지능을 잘 써서 학습하는 방법을 부모나 교육자가 아이에게 잘 알려줘야 되고 그 결과물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문제 해결 능력이란 거죠. 그래서 아까 첫 질문에 답변 드린 건 똑같은데 저는 AI를 써야 된다는 입장이고 결과물은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I를 이제 AI가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내 대화의 파트너가 되고 나의 멘토가 되고 또 뒤집으면 내가 멘토가 되고 AI가 멘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 식으로 이런 어떤 생성형 인공지능이나 이런 걸 잘 활용해 가지고 스스로 자기에 맞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스스로 찾아내야 된다. 이런 게 포인트 같아요. 그죠? 혹시 또 다른 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네, 저도 뭐 하우에 대한 부분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인공의 지능이 하지 못하는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걸 이제 교사인 분들, 선생님이신 분들이 해주신다면은 AI의 효용을 최대한 누리면서도 우리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AI가 읽을 수 없는 데이터를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이들 표정 같은 거죠. 근데 뭐 아이들 표정도 사진을 찍고 뭐 동영상을 찍고 실시간으로 AI가 분석하면 뭐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측정해가지고 넣는데 당연히 비용이 들 거고, 그래서 그런 시도들, 그런 기술적 시도 혹은 사업적 시도, 어떤 스타트업들이 빠르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너무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얘랑 싸워가지고 지금 삐져 있는데 수업을 1시간 하고 났더니 애들끼리 조금 풀려 있네라는 그런 비언어적 정보들은 AI가 되게 확인하기 어렵지만 오히려 사람인 우리들은 취득하기 되게 오히려 쉬운 정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AI가 측정 못하는 정보들, 비언어적인 혹은 정말 분위기, 교실의 어떤 느낌, 아이들의 태도, 그런 것들을, 그런 데이터는 저희만 느낄 수 있으니까, 인간인 저희만 느낄 수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교육이라는 걸 이제 설계한다. 근데 그게 거창한 게 아니라요. 오늘 하루에 어떤 교육을 설계하는데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 데이터가 아닐까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결국엔 사람의 교감으로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토론 같은 경우에도 물론 AI가 토론의 승과 패, 누가 논리적으로 맞았고 틀렸고는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 뭐 5초 만에도 다 답변을 주기는 하지만 그 논리를 내가 틀렸다는 걸 들었을 때 받아들이지 못한 아이의 표정을 읽으면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토론을 했을 때 뭘 배울 수 있었는지, 그리고 충분히 너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로직을 입 밖으로 이제 뱉으면서 주장하는 그 모습이 되게 멋있었다든지 하는 인간적인 터치는 앞으로도 한동안은 AI가 못하는 거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예. AI가 측정 못하는, 알 수 없는 그런 비언어적인 아이들의 뭐 데이터를 우리가 인지를 해서 그 기반으로 사람만 줄 수 있는 감정적인 터치를 준다. 다만 그걸 인디비주얼로 다 해주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니 그걸 해주게 만드는 교사로서의 내 능력의 증강은 AI를 극대화해서 극단적으로 많이 활용해서 내 역량과 그거를 퍼포먼스를 증강시키자. 그러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하우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이 지금 AGI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지금 어디까지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체성이랄까,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 영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어디까지 인공지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캐치업을 할 수 있는지.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뭔가 대체될 수 없는 something what이 뭔지 이걸 계속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이란 위협적인 요소 어떻게 보면 그죠? 이게 있음으로써 더 인간적인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뒤에 아까 계속 그 사인이 나가지고 마무리 사인이 나와가지고 좀 아쉽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그 딱 한마디 말씀하고 싶은 거 뭐 현대 대표님 같은 경우 AIDT 정책에 대해서 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도 좋고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한마디 하시는 네, 뭐 AIDT 정책을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고 또 진행돼야 되니까요. 네,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금방 말씀하신 예를 들면 학생들이 챗GPT를 쓰게 할 거냐 말 거냐 이건 이제 요즘 챗GPT 이후에 많은 성인들이 생각을 외주화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내 생각을 좀 정리해줘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외주화하는데 본질은 그 외주화된 생각을 받았을 때 그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맞느냐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능력 이거를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게 사고력이고 논리력이고 창의력이고 문제 해결력이고 질문력이고 이런 건데요. 그거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잘 심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창의력, 문해력, 문제 해결력 이거를 그럼 옛날처럼 책만 읽고 할 거냐?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여기에는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가 들어가야 되고 또 다양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서비스들이 들어가야지만 선생님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 주도하고 학생이 중심이 되는 수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요즘 이제 그 빅테크에서 신입사원들 혹은 채용 면접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당신이 하는 일 중에서 AI가 대체하지 않는 일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내가 하는 일 중에서 AI가 대체하지 않는 건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야기 할 때 채용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질문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할 수 있게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마무리 사인이 계속 나와가지고 한 30초 정도 마무리. 네, 저 다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 바쁘신 와중에도 지금 새벽부터 와가지고 오신 일단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끝까지 남아 계신 청중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박수. 자, 이것으로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